여러분들이 일단 확신을 가지셔야 되니까 이 나노 기술 분야에서 이제 왜 우리가 노벨 물리학상에서 화학상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이거는 알리기만 하면 전 세계에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따로는 박상이다, 이렇게 확신이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필드에서도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거 기술 위주로 설명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 자세히 못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조금 들여다 보려서, 그래서 이제 정말 녹음 다 하셔도 됩니다. 정말 이거는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그리고 역대 어느 물리학상이나 어느 화학상이나 어느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맞는지 이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노벨상은 점수를 어떻게 매기느냐면요, 인류에게 공헌을 얼마나 할 것이냐가 여기에다 포커스를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이 알려졌느냐 세상에.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점수가 여기 다 있는 거 50점, 50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리는 쪽에 점수가 지금 거의 안 나왔어요. 알리는 쪽에. 다 모르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나노칼슘 하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에이펙셀 나노칼슘 하느냐 아무도 거의 몰라요. 예. 그리고 에이펙셀 기술이 어떤 거냐고 이야기해도 뭐 에이펙셀 자체도 이름 모르는 정도니까 알리는 쪽에서 저희들이 전혀 이제 뭐 그럴 여가도 사실 없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 이제 보통 노벨 과학상은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됩니다. 가장 꽃이 물리학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기술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저희들은 물리학상 쪽은 나노 분체 장비고요. 나노 입자를 만드는 기계 장치. 이거는 노벨 물리학상 쪽이고, 그 다음에 화학상 쪽은 이제 전자, 반도체, 항공, 우주 분야라든지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어제든지 지금 다 나노 분야에서 막혀 있어요. 그런 수준을 못 뛰어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노벨 화학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 의학상 쪽은 여러 개의 대혁명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가장 인류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요, 약을 쓰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품, 이 식재료를 가지고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안 올까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 전 세계 인류가 아직 그걸 제대로 시원하게 해결한 답을 아직 제시 못하겠죠. 그걸 우리 에이펙셀이 시원하게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이제 저희들이 노벨 의학상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확률이 높다는 거고, 이게 여기다 맞춰야 되나? 안 넘어가요? 잘 넘어가는 거 안 넘어가요? 배터리 다 된 거 아니에요? 레이저 포인트 한번 붙여보세요. 배터리 다 되면 안 나오니까. 잘 나오니까. 그거 넘겨주세요. 네. 다음 슬라이드. 예. 물리학상. 예. 앞에. 전 단계. 예.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 원래가 노벨상은 12월 10일 날 노벨상을 주거든요. 12월 10일이 노벨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10일 날 노벨상을 수여하고 매년 10월 초에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0일 날 이제 노벨상 수상하고 그러는데, 원래 10월 초에 이제 수상자 발표를 했는데, 노벨 물리학상은 레이저 물리학 쪽에서 이제 노벨 물리학상 받았고요. 이 적용 분야가 뭐냐면 정밀의학하고 레이저를 이용한 고도의 정밀 기기를 그거 주세요. 이것도 작은 거. 이게 고도 정밀 기계 분야에 이제 적용되는 거고, 인류 공헌도를 보게 되면 의료 분야 중에서 이제 의료 분야라는 거는 치료약도 있고 예방의학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한방 쪽으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분야가. 근데 의료 분야 중에서 정밀 교정 수술 분야에 기여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저희 에이펙셀의 기술을 쭉 한번 볼게요. 이 적용 분야에 보면은 고도 정밀기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도 정밀기기,
이거는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전자, 반도체, 항공, 우주, 의학이라든지 식품산업이라든지 건설, 철강, 화장품, 제지 등 모든 산업의 제조 혁명을 일으키는 기술이거든요. 차이가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분야 중에서 인류 공헌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요거는 수술 분야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수술 분야도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정밀 기기 분야에서 해당되는 건데, 자, 우리 쪽을 한번 볼게요. 인류 공헌도에 이제 의약품이나 한방이라든지 정밀 기기의 혁명을 일으키고 질병 퇴치나 에너지 문제나 지구 환경 문제, 기아 문제, 무병 장수 등 인류의 수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펼쳐놓은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리고 기존의 모든 제조 방식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21세기 인류 삶의 질을 극대화시키는 게 저희 인류 공헌도 부분에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 증빙 자료들은 이제 다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지구 환경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어느 나라는 바다 수면보다 땅이 더 내려간 땅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뚝을 쌓아놓고 지금 그 나라 대통령들은 잠을 못 자요. 왜? 계속 수면이 북극하고 남극의 얼음들이 빙하가 계속 녹으면서 물이 계속 높이잖아요. 그 일본은 얼마 안 가서 이제 완전히 잠겨버린다는 게 일본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각 나라 대통령이 야, 우리 지구를 보호하자. 오존층 파괴되고 있고 얼음이 계속 북극 빙하가 높고 심각하다. 이래서 10년 전까지만 대통령이 뭐해도 별다른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예, 대국들은 그런 염려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점점 이제 심각해져 가니까 야, 이렇게 해가는 진짜 우리 한 50년이 지나가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 후손들한테 이거 물려줄 땅이 없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위험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각종 공해 문제라든지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녹색 기후 기구를 이걸 제대로 한번 가동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그 나라의 대통령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헌법을 만든 헌법에다 녹색 기후기구 헌법이에요. 그 인터넷 쳐도 다 나옵니다. 헌법 조항까지 다 나와요. 이게. 그러면 그 나라의 헌법보다 더 위에 둔다 하는 그런 조항도 있어요. 그 녹색 기후기구. 그래서 우리 지구를 보호하는 데는 너나 없다. 당신 나라 안전한 나라든 없다. 이 지구에서는. 그리고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의 헌법보다 더 위에 두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우리나라도 헌법이 그래서 2개예요. 2개인데 우리나라 헌법은 2번째고 첫 번째가 녹색 기후기구 헌법입니다. 거기에 저촉되면 대통령이든 보건복지부 장관이든 뭐 해양수산부 장관이든 누구든지 깜빵 다 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굉장히 강력하게 됐어요. 그 헌법도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쭉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 에이펙셀은 천년 나노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폐타이어도 심각한 폐타이어 문제. 이 폐타이어도 우리가 입자를 미세하게 만드니까 생고물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이런 데서 우리하고 지금 굉장히 접촉을 하고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해온 거거든요. 생고물. 그리고 벌어지는 제주 공장에서 벌어지는 종이, 찌꺼기, 슬러지 이런 것들도 이게 다 신소재로 다 바뀌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묵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명태나 조기가 재료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묵 만들 때 이제 대가리 다 잘라버려요. 비늘 다 쳐버리고 꼬리 지느러미하고 다 잘라버리고 창자 드러내고 그래서 살만 싹 떠가지고 어묵을 만들거든요. 자, 그러면 폐기물이 어느 정도냐면 70%가 폐기물로 가시는데요. 예. 자, 그런데 저희 회사는 명태나 조기가 살아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건물에서 잡아 올린 거. 뭐 동결도 시키지 않고 그대로 우리 기계에 넣습니다. 그러면 대가리에 있는 그 각종 무기질 칼슘, 아연, 철분, 인 이런 거 뼈에 있는 거, 지느러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고기 비늘 있죠. 그 A급 콜라겐이거든요. 예. 이런 거 좋은 재료들은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 오면은 하나도 영양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걸 가지고 어묵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콩도 마찬가지거든요. 두부 만드는 것도. 화장품 만드는 거. 그 좋은 재료 안 쓰니까, 예? 화장품에 들어가는 카모마일이라든지 뭐 아주 좋은 재료 성분은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 폴리페놀 성분 기가 막히게 좋은데 항암 물질이. 근데 화장품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게 없어. 그 성분이. 왜? 가공 과정에서 다 파괴돼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에이펙셀은 분자 크기로 재료들을 나눕자로 녹차잎이든 뽕잎이든 사실 뽕잎도 화장품 재료 엄청 좋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뽕잎도. 이거 어린애기들 피부로 돌려놓는 게 뽕잎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장비가 없어 그걸 못하잖아. 칼슘 만들어요.
ICO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장비를 빨리 만들어가 뽕잎을 나눠해가지고요. 그거 그렇게 지금처럼 액상 타입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화장품은 용기가 틀려요. 기존 용기하고 용기가 안에 겉에 보면 하나인데 안에는 라인이 두 개가 들어가가지고 누르면은 이제 장미꽃하고 그다음에 나노 분말화된 이런 재료들이 같이 믹싱이 돼가지고 손바닥에 딱 떨어지게 됐습니다. 전혀 구조가 틀려요. 그래서 폴리페놀 뽕잎 색깔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모마일은 카모마일, 장미는 장미, 그 다음에 뭐 난초면 난초, 그거 그대로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르니까 이거는 경쟁자가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테 라우드 세계에서 1위가 프랑스 로레알입니다. 화장품에서. 2위가 에스테 라우드 미국에서요. 그 미국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거잖아요. 프랑스 회사에 지고 있잖아요. 에스테 라우드가. 근데 에스테 라우드 거기에 우리 저기 영업부장이 갔는데, 그 앉아있는 에스테 라우드 거기 갔는데 보니까 전부 허연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있더래요. 네. 그분들이 다 각각 그 분야에 맡아있는 대표이사들이고 화장품 그 연구소도 하나의 기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나왔었더래요. 에스테 라우드. 근데 계약을 하고 나가라고 못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영업본부장이니까 우리 대표이사가 계약에 서면 해야 되니까 내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온 거거든요. 물론 사전에 우리 재료 다 보냈죠. 나노화 된 거를. 화장품에 쓸 재료들을 보냈더니 기가 막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저희 화장품이 오리지널 화장품이 나오면 전 세계 화장품에서는 이제 다 또 역사 속으로 제조가 들어가야 되는 개념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무병장수, 이거 우리 나노칼슘 이거 어릴 때부터 계속 먹으면 무조건 무병장수 되는 거예요. 왜? 전체 질병 종류의 97%의 질병 종류가 칼슘 부족으로 오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여기에 또 우리가 이제 그 혈중 콜레스테롤을 확실하게 떨어뜨리는 거, 나노케토산, 또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또 차가버섯,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지금 조금씩 생산하고 있잖아요. 이제 칼슘만 하나만 하지 안 하고 구색을 다 쳐놓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치약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몇 사람한테 샘플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해로운 성분들, 예를 들어 계면활성제라든지, 거기에 뭐 연마 성분하고,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향을 내는 인공향이라든지, 8가지를 다 싹 빼서 치약을 만드니까 거품이 안 나. 그래서 처음에 이 거품을, 이 계면활성제 엄청 들어가지고 이 거품을 많이 내는데, 이거 다 전부 그렇게 다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를 깨트려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우리 치약을 쓸 때, 이 거품이 안 나니까, 이 양치를 했는데 맛이 안 나. 근데 하고 나서 뒤에는 오랫동안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상쾌하고. 근데 처음에 쓸 때 거품이 잘 안 나니까 오일을 썼거든요. 근데 그래서 거품이 안 나니까, 야, 이거 참, 어떻게 이걸 다 바꿔야 되나. 아니면 계면활성제를 지금 치약에 뭐 한 10%나 20%로 섞어가지고 점점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한 서너 번 일 하고 나니까 그게 또 바뀌더라고, 습관이. 예. 습관이, 몇 번 안 썼는데 그 다음 습관이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 이게 적응할 수 있는 그게 인간이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인류 공론도에서 보면은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이걸 보고 저희가 한 100년 됐거든요. 이게 노벨상이 나온 지가 100년 정도 됐는데, 그 스웨덴 노벨 과학관에 가면요, 이 100년 동안 노벨 수상자들 천장에 큰 대형 사진을 해가지고 이게 저 넓은 다 이게 계속 돌더라고요, 사진이. 몇 년도 누구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뭐 100년 동안 받은 사람들이니까 한 600명 이상, 그게 이제 막 돌더라고요, 이제 이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면, 이제 노벨 과학상 쪽도 이제는 한계가 없구나. 이제 한계가 와서 이제 줄 게 없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예? 예. 비슷한 거 많이 받았거든요. 그 앞에 우리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유사한 것들이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한계가 왔구나, 수상하는 내용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열심히 이제 알리는 일만 남았다. 그러면 노벨 물리학상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이제 노벨 화학상 쪽도 비교해보면 원래 노벨 화학상 수상자는 특정 질환 부위에만 항체가 공격을 하는 그런 기술인데 효과도 강력하지만 부작용도 심각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고요. 근데 적용 분야는 류마티즘 관절염 치료제예요. 인터넷에 휴미라 딱 치면은 현재 매출 1위입니다. 류마티즘 관절염 치료제로서는 매출 1위예요. 그런데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 면역 기능을 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결핵을 한번 알았던 사람은 결핵이 또 재발하는 게 부작용이에요. 그리고 면역 기능이 아예 중단을 시켜가지고 감염이 어떤 병이든지 감염이 쉽게 되는 게 이 약의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류마티즘 관절염 치료제는 이 휴미라만 있는 게 아니고 시중에 있는 유사 경쟁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다 치료들이 잘 안 되고 부작용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이제 인류 공헌도에서 보면은 경쟁 기술력이나 경쟁 상품도 시중에 많이 있고 아직도 이거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연구 단계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노벨 화학상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우리 칼슘으로 이거 해결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적용하고 기술 쪽의 특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 반도체 이건 화학상이니까 제가 화학상 쪽에 풀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자 반도체 산업 분야, 항공 우주 산업 분야, 무인 자동차 드론 산업 분야, 기타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기술이고 염산이나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나노 입자를 만들어가 전자 반도체나 우주 쪽이나 우리 스마트폰 이런 데 들어가는 이 반도체 전자 쪽에 들어가는 재료가 2,000가지가 넘어요. 여기 들어가는 재료가 2,000가지가 넘는데 이 재료들을 나노 입자로 분자 크기 이하로 미세하게 만들려니까 다 염산에 넣어가 녹입니다. 알코올에 넣든지. 그래서 이제 벤젠이라든지 유기용매나 무기용매 이런 데 넣어가지고 다 입자를 다 녹여서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비누 성분을 여기도 넣어요. 비누. 계면할 때 비누도 안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넣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만약 우리 칼슘에 염산에 녹여서 만든 칼슘 내면 여러분들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죠? 옛날에 키토산 있잖아요. 개껍질. 키토산 제품 한 10년 전쯤인가 한 20년 가까이 키토산이 건강보조식품에서는 최고 매출 올렸거든요. 키토산. 그런데 싹 들어갔어요. 지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개껍질이 분자량이 한 10만 개 정도라가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염산이나 저산 이 산에다가 다 녹여서 그래서 분자 구조처럼 작게 만들어 이게 흡수가 잘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흡수만 잘 되게 하는데 목적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은 다 파괴된 거예요. 옛날에 히로시마에 원자탄 터졌을 때 다 죽어버렸는데 이 바다 개만 살아가 막 무토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니까 일본 과학자들이 야 이거 이상하다. 왜 원자탄에 다 죽었는데 바다 개만 살아가 돌아다니니까 이걸 연구한 거거든, 성분을. 그래서 이 키틴이라는 성분이 개껍질에 있는 이 성분이 굉장히 좋은 그 의학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가 탁월하다. 그래서 그걸 탈아세틸라 해가지고 키토산으로 만든 게 된다. 그게 노벨 그 의학상 받은 거거든요, 일본에서. 그것 때문에 발표하고 나니까 키토산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난리가 났는데 한 20년 동안 그게 계속 1위를 뜨다가 지금 삭중은 왜냐? 효과가 없어요. 효과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은 염산이나 이런 데서 녹여서 만드니까 단맛, 짠맛이 조금씩 남아있어요. 다 제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터트려버리고 이랬더니 이제 싹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에서는 개껍질을 가지고 나노 파티클로 만들 때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저희들은. 네?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하죠. 순수하게 탑다운 방식으로 입자를 쪼개는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게 전혀 가미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전자 반도체 항공 우주 산업 분야에 이건 완전히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삼성 LG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 에펙셀이 뜨면 자기들 제조 라인 다 고철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계속 도전해 오는 거예요, 지금. 삼성 LG가. 실험도 같이 진행해보고. 이제 그래 하는데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해주니까 독소조항 다 빼라. 우리 회사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다 빼라. 그걸 또 안 빼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안 잡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러다가 만약 우리 노벨 물리학상 하나 딱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최고 좋은 양질의 계약서 가져오는 자 우리가 계약을 하면 돼요. 지금 중국 우주센터도 마찬가지, 미국 국방부나 나사 이런 데 또 소련의 러시아에도 우주센터 다 우리에서 오잖아요. 지금 현재도 오고 있다니까요. 근데 협상하는 데 문제. 그런데 어제 우리가 갔던 국태학은 거기 동사장은 독점 다 필요 없다. 뭐 우리에서 기술을 안 들여다본다. 그런 조건 하에서 그리고 중국에도 독점 안 줬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분 45% 가져온 거죠. 사실 이수는 우리 그제 대표이사 그제 우리 한국사 그분 우리 회사 고문이신데 제가 거기 또 대표로 가 있을 수는 없어요. 다른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터집 잡아가 나를 또 구속시키면 안 되잖아요. 대표이사가 다 구속대가 들어가는 밑에서 장난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수는 고문이 그분이 국태하고 우리하고 6년 전에 연결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을 우리 대표이사를 앉혀놓고 저는 부사장으로 지금 돼 있다. 자, 그래서 어제 밑에 1층에서 우리 그 평도 시장님하고 당석이하고 이분들 우리 밑에서 한참 동안 기다렸죠, 그죠? 그동안 밑에서 저희가 이거 울리네. 그래서 밑에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어떤 회의를 했느냐면은 국태야급하고 그 이제 국태 그룹이지 이제 그 자동차 사업도 하고 영국하고 항공기 부품 그 사업도 하고 뭐 또 인터넷 판매 그런 것도 하고 그 뭐 전국 중국 전국에 의약품 공급도 하고 수입해가지고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회사가 그룹이다 보니까 어제 이제 시장님하고 당석이 쪽에다가 우리가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국태그룹하고 우리 백셀이 이제 그 동안에 이제 협조가 시정부 차원에서 협조가 제대로 안 되니까 뭐 사람 저거 다 대만한다고 또 늦췄고 또 뭐 시장이 바뀌었다 이래가지고 또 몇 달 늦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년 반을 끌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초공사는 밑에 어제 가신 데는 이제 밑에 위에 그냥 이렇게 풀만 나 있는 거 보시잖아요. 그 밑에는 상수도 하수도 이런 토가 나고 지금 현재 지하의 공사는 매립 공사는 다 끝나 있는 상태예요. 위에 이제 기초공사가 건물 막 올리는 일만 남아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4개월 만에 그게 3층짜리 구조로 짓거든요. 땅이 넓기 때문에 3층 구조로 이제 짓고, 이제 의약품 공장은 7층으로 지어요. 연간 5억병, 칼슘 공장, 연간 5억병으로 그렇게 짓는 공장을 이제 하는데, 자기들이 그러면 1월 달부터 만약에 건물을 올리면은 몇 개월 걸리냐 했더니 한 4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어제 본관 건물 보셨죠? 본관 건물 뒤에도 약창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게 2개월 걸리더라고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2개월만 뚝딱 해서 금방금방 지어요. 하여튼 중국은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그 국태 그룹하고 우리 백셀하고 추진해가지고 평도시를 중국 전 시 중에서 경제과학 분야의 첨단 과학도시로 가장 큰 도시로 우리가 국태그룹하고 우리하고 만드는데 우리 안태현 회장님의 투자 자금은 여기 든든하게 뒤에 바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평도시를 중국에서 가장 앞선 첨단 나노로 이제 경제가 가장 발전한 도시로 우리가 만들 테니까 평도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달라. 그것 당부를 확실하게 했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밀어라. 그럼 우리가 그런 도시로 그 꿈을 이뤄주겠다. 시장은 거기에 뭐 관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평도시가 경제 발전이 잘 되고 하느냐. 거기에만 포커스가 꼽혀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에펙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확실하게 밀어라고 어제 강제 부탁했더니 자기들도 프로젝트를 내년 1월 달부터 이 국태그룹하고 우리 에펙셀이 사업이 잘 되도록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걸 정부에서도 이제 기획을 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기술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적용 분야에도 보면은 여기는 류마티즘 관절염 치료제인데 우리는 텔레비전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의료 장비 있잖아요. 이 의료 장비도 이렇게 선명하게 봐야 되잖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갈비뼈가 부러지진 않았는데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 그러면 의료 장비의 영상이 굉장히 화질이 고도로 화소가 높아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 여기는 기본으로 또 들어가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LG 화학에서
TV 화질 선명도를 좌우지하는 형광물질을 우리 회사 가져온 거예요. 우리 카드로 보면 그 사진 다 나와 있어요. 그게 LG하고 우리가 실험한 데이터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자기들이 이거 현재도 단변기자보다 더 미세해요. 그게 여기 들어가는 텔레비전 화질이 얼마나 밝았냐 어둡느냐는 거. 근데 그것도 보면 밀가루처럼 생겼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이것도 단변기보다 더 미세요. 근데 그걸 다시 5분의 1나 10분의 1로 더 작게 쪼개야 선명도가 엄청 뛰어나집니다. 그 기술이 지금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래, 그걸 가지고 우리가 5조 안에 10조가 딱 만들어서 보냈더니 LG화학에서 실험을 했죠, 이제. 하니까 현재 TV보다 30배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입에서 나온 거예요. 와, 30배는 더 선명해졌다. 이거 전 세계 다 독점을 LG화학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 저것도 독점 다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럼 반대 극복을 우리한테 제시하는 조건을 내놔라고. 그랬더니 열심히 전 세계 장악해서 열심히 팔아줄게. 우리 회사가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LG하고 협상을 안 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그 모소 대나무처럼 뿌리를 계속 내리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언젠가는 한번 터지면 그때는 감당 못하게 터지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에는 솔라셀인데, 그죠? 조그마한 손톱 크기 맞다. 이 솔라셀에 거기 들어가는 재료가 CIGS를 해가지고, 카프하고 인듐하고, 그 다음에 CIG 갤륨이에요. 그 다음에 S는 셀레늄이고. 그래서 요게 들어가서 이제 차세대 태양광 소재인데, 이것도 2에서 5마이크론 입자예요. 나노 입자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실험을 해가지고, 구리 하나만 가지고 대학교하고 실험해가지고, GMS 독일에 보냈더니, 1년에 20톤씩 나노 구리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태양광 쪽에 엄청나게 경쟁자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우리가 계속 모소 대나무처럼 뿌리를 넓게 계속 뻗어나간 거예요. 위로 자라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에이펙스는 잘 안 알려져 있고, 사기 아직 안 돋아났다 이거죠. 근데 뿌리는 엄청나게 넓게 뿌려서 많은 영양소를 빨아들이게 되는 회사가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이게 막 진짜 1년에 30cm가 아니고 1년에 엄청나게 자랍니다. 대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인트나 철강, 화장품 이런 데도 극대화, 그 다음 식품이나 기타 산업 분야에 이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게 음료수예요, 이거. 화학 첨가제. 이 포도주스인데 우리가 포도주스를 마셨는데 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라앉아 있는 게 침전물이 없어요. 포도주스, 오렌지 주스. 자, 그런 건 다 가짜거든요. 화학 재료 중에서 포도맛하고 똑같은 재료가 있거든요. 그걸 넣는 거지 포도를 갈아가 넣는 건 아니거든요. 오렌지도 그렇고 바나나, 우리 바나나 우유를 했는데 바나나 맛 우유를 내준 거야. 근데 그걸 바나나를 왜 못 넣는다 하니까 1원 이상 넘어가면 못 넣는데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단가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유에도 첨가제가 26가지 들어가는 첨가제 중에서 저보고요, 남양유업에서 내가 컴퓨터 앞에 오라 해가지고 재무 담당 쪽에서 옆에 앉아가 컴퓨터에 자, 우리 우유에 들어가는 26가지 첨가제 중에서 1원이 원가가 1원 이상 들어가는 게 있는가 봐라는 거예요. 전부 몇 전, 몇십 전이에요. 근데 우리 나노칼슘을 한 캡슐이라도 이러니까 이게 한 100원 정도 뛰어버리는 거예요. 1원만 넘어가도 경쟁력이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0원어치 우리 칼슘 넣고 한 4,500원 받으면 그만큼 기업 차이로 이익을 또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걸 안 한대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요구르트 있잖아요. 옛날에 요구르트 100원짜리 요구르트 나왔다가 요즘 1,000원 넘잖아요. 요구르트가. 왜? 유산균이 장까지 안 간다. 이래가 그것도 터트려가지고 장까지 가게 한다. 이래가지고 요즘 요구르트 보면 다 1,000원 넘고. 그럼 옛날에 거는 그냥 다발로 묶어가지고 뭐 굉장히 싸잖아요. 예, 그 효과도 없다가 설탕만 막 디렉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듯이 그럼 우리 남양유업에서 나오는 우유도 이게 만약에 600원짜리 나오면 다른 데 600원, 이건 1,000원 받아라. 이건 우유만 먹으면 뼈가 나빠지는데 우리 칼슘이 들어갔으니까 다시 뼈가 튼튼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했더니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래도 좀 몇백 원 더 받더라도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남양유업이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연구소장 하는 입에서 나옵니다. 왜 우리가 국민 건강에 신경 써야 되는가? 남양유업 연구소장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국민 건강에 신경 써야 되느냐고.
그래서 남양유업하고 손을 잡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노벨 화학상도 차이가 엄청 나가는 거. 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생리의학상 쪽에도 보면은 이제 원래 수상자가 이겁니다. 암 공격 면역 스위치를 불명해가지고 기존 항암제가 암세포나 암 유전자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 기존의 암 치료제. 항암제 있잖아요. 얼마 전에 국회 대강당에서 유럽에 있는 의사들이 몰려와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우리 줄기세포 이거 하지 마자.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다 암세포로 다 바뀌는데 이거 우리가 양심 불량해가 줄기세포 계속 주사 맞게 하지 말자. 당뇨 환자들을 하고 이제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하더라고. 유럽에 있는 교수들이 우리 양심 고백하자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항암제 그 독일 의사들이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주사기에다가 항암 주사를 딱 놓잖아. 암 환자들한테 주사 딱 놓고 주사기 빼다가 그 항암제 액체가 이쪽에 한 방울 똑 떨어지면 그 부분 어떻게 되느냐? 살이 썩지 않느냐? 이런 걸 왜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더 죽이느냐?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 국회에서 그걸 했어요. 행사를 대강당에서 한 500명만 놓고 저도 그 자리에 갔었거든요. 자, 근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어저께 이제 우리 공항에서 이야기했어요. 고혈압 치료제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심장으로 칼슘이 심장세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들락날락 하면서 이게 심장이 막 확실하게 뛰어줘야 피가 잘 돌아가지고 찌꺼기가 안 쌓이는데 칼슘을 차단시켜버리니까 심장으로 가는 칼슘을 차단시키는 게 고혈압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치료제를 내가 꾸준히 먹으면 심장은 덜 뛰니까 혈압은 떨어져요. 근데 피가 제대로 안 도니까 다 미세혈관 다 막는 거예요. 그럼 뭐 다 혈액에서 다 오는 질병들이잖아 사실은. 예. 그 심각한 문제 있어도 고혈압 치료제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칼슘에다가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거 즐겨 드시고 아니면 마그네슘 약국에서 마그네슘은 흡수되니까 그 좋은 마그네슘 사가지고 우리 칼슘하고 같이 드시면은 우리 칼슘에 있는 마그네슘을 많이 넣어도 되는데 왜 많이 못 넣느냐? 비타민 D쓰라고 그걸 많이 넣으면 우리 칼슘 함량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칼슘 최대한 많이 넣기 위해서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D3 같은 건 양을 적게 넣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리고 노벨 우리 의학상 쪽에는 그냥 또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칼슘은 마그네슘이 비타민 D3가 칼슘을 운반해준다는 게 지금까지 학술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비타민 D3가 필요 없어요. 우리 칼슘만 가지고도 뼈로 다 이동이 되거든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존 학술을 수백 년 동안 이어왔던 그 의학계에 칼슘이 중요한 거잖아요. 소재인데 이게 비타민 D3가 이동한다 해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해왔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발표를 했고 미국 연방정부에서 그리고 우리가 또 미국 연방정부의 제일 큰 병원이 미국 항군병원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큰 병원 항군병원인데 거기서 전문가가 우리 걸 칼슘 실험해서 암실에 깜깜하게 해놓고 예, 마우스 실험을 해가지고 야 우리는 비타민 D3 없이도 다 흡수가 되는 걸 증명을 했거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노벨 의학상 받고도 남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의학상 쪽의 분야에 보면은 뭐 굉장히 강한 거예요. 식품으로 의약품을 대체하는 시대를 열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 현재 원래 의학상 이 수준하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직접 공격, 암세포 직접 공격하는 게 현재 방식인데, 자, 그러다 보면 정상세포도 파괴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어떤 게 있느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제시했더라고요. 이제 암세포 억제 효과는 있는데 항암제의 반응률이 15에서 45% 수준으로 여전히 낮아서 향후에 풀어야 될 과제로 지적받았다. 지적받으면서 원래 수상자로 내정한 거예요. 그러게 한 100명 중에서 최대 45%가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혜택을 그게 안 되더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차가버섯 있잖아요. 나노 차가버섯. 이거는 다 돼요. 이건 차가버섯도 똑같은 겁니다.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 차가버섯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세포한테 그 총알을 주는 거예요. 총알을 줘가지고 NK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도록 하는 게 차가버섯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가버섯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NK세포 나오고 암세포를 바로 공격하는 거 때려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도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이거는 15에서 45%인데, 차가버섯은요, 나노 차가버섯을 해놓으면은, 암 환자들 거의가 다, 이게 해결 다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제품을 쓰는, 그것도 가격이, 시중 가격이 거의 같아요. 그 추출했는 차가버섯이 보통 10만원에서 15만원 한 달 분이. 우리 제품도 12만원 지금 소비자가 출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암세포만 공격하는 NK세포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면역계에서는 현재는 가장 정통적으로 알려진 게 차가버섯이에요. 러시아산. 한라산, 백두산에도 차가버섯이 있는데 효과 없어요. 효과 없어요. 국내산 효과 없고. 그리고 러시아산이라 하더라도 차가버섯을 한국으로 가져오면서 가져올 때 비닐 봉지 막 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다 곰팡이 끼고 다 성분이 없어져요. 효력이. 그럼 곰팡이 끼는 걸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유통업자들이 유황불에다가 또 쪼여요. 유황에다 쪼이면 이거 그 곰팡이 있잖아요. 균이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걸 가지고 또 유통을 하거든요. 이 문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취급하는 차가버섯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우리 회사 차가버섯 덩어리 막 가지고 제약회사들이나 한의사들이 나눠해달라고 많이 와요, 차가버섯. 근데 하나도 진품이 제대로 된 진품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에 직접 이제 컨택을 하거든요. 해서 가져오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최고 제품을 어떻게 아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초대장관, 머리 한 백발이, 이상희 초대 과학기술부 장관이 그 별리사협회, 한국별리사협회 회장인데, 이분이 러시아 크레물린궁을 방문합니다. 이제 방문해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에펙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 우리 에펙셀 기술을 어느 정도 알고 나면 어디든지 가면은 저희 회사 이야기 막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러시아 크레물린궁에 가서도 우리 에펙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 나노 기술이 이 차가버섯 이거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을 했더니 그 장관들이 6명이 크레물린궁 안에 근무하는 장관이 6명이랍니다. 러시아 장관들 중에서. 그래서 그 장관들이 그러면 당신 돌아갈 때 차가버섯 줄 테니까 이걸 나누라 해서 갖다 줘봐라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희 장관님이 저희 회사 고문으로 모시고 있어요. 기술 고문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분도 우리 공장에 안 들어보냈어요. 그는 과학자잖아요. 서울대 의과대학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동아제약의 기술연구소 소장까지 하고 과학기술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거든. 국회의원 몇 번 하고 이제 그런 분이니까 이제 우리가 고문으로 모셔드릴 때 이제 우리 공장에 이제 자신 있게 막 들어가려는 거예요. 내가 기술 고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공장 들어가는데 안 됩니다. 예, 못 들어가십니다. 딱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그냥 바로 차 타고 바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삐져가 계시다 우리가 칼슘을 계속 드리거든. 그럼 지금은 그냥 친하게 지내요. 그래도 우리 공장 안에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몰라 이분이. 근데 이분이 우리 회사에 오실 때 자루에다가 차가워서 한 자루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최고 A급을 그 크레물린궁에서 준 거래요. 그래서 이걸 나누라 해봐라 해서 갖다 주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차가워서 우리가 진품을 봤잖아요. 진품을 봤다가 가짜 제품을 보니까 완전히 표시가 나요, 차이가.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두께, 진한 갈색 부분 두께 높하고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이게 나무로 목질로 재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거하고 다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 딱 기준에 맞춰보면 우리한테 지금 나눠해달라고 차가워서 오는 거 다 가짜예요. 그래서 그걸 최고품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제품만 소재를 시급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누려는데 이게 겨울철 되자마자 겨울 끝날 때까지 계속 가기 콜록콜록 하는데 제 여동생이 그랬거든요. 갈래부리하게 얘가 밥 먹는 젓가락까지 진짜 밥을 씨하려고 있어요. 밥 먹는 거면 속 터져 죽는다니까. 근데 그러니까 걔는 겨울 딱 되면요 그냥 감기 끝날 때까지 봄 때까지 계속 콜록콜록. 오빠 나 이거 차가워서 여름 때부터 차가워서 계속 먹었는데 원래는 감기 한 번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항암 쪽으로도 러시아는 말기 암 환자 치료제로 나와 있습니다. 차가버섯이 말기 4기 암 환자. 그래서 러시아는 약국이나 병원에서 차가버섯을 다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암 환자들이 수술하지 않고 항암 요법을 쓰지 않고 차가버섯을 우려서 그물을 계속 마십니다. 그러면 암에서
암이 없어진다고. 그런 동영상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러시아는. 예. 그래서 미이라 발굴되면 그 옆에 항상 차가지 덩어리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수 같은 데를 보면은. 그래서 그런 더 좋은 것들이 다 있다 이 뜻입니다. 식품으로서. 예. 그런 거는 이제 옛날에 다 받은 의학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결국은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학상을 줬다는 거는 물리학상, 의학상, 화학상 부분에 이제는 한계가 왔다. 예. 인간의 두뇌로서는 한계가 왔다. 이제부터 에펙셀이 뜰 때가 됐다 이 뜻입니다. 예. 자, 이 정도 이야기 하시면 저희들 기술 쪽은 거의 다 내가 그 전에 또 다른 내용 들었었으니까 질문을 좀 이제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하면 신호도 주세요. 그래 또 예, 블록체인 나도 블록체인 오늘 조금만 봐도 그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하고. 네, 그 자료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하시는데, 근데 제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하려면 이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는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분야 이제 하는 그런 자료들을 좀 제공해주고 있으면 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그거는 안 회장님한테 부탁하십시오. 자료는 제가 다 드렸고, 어저께 또 그 이야기 하셨는데, 누가, 우리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료들 있잖아요. 모방이 불가능하다. 네. 세계 최초다.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노를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 회사만 나노 기술로 만들었다. 이거 쓰잖아요. 다른 화장품 회사나 반도체 회사들이 나노란 말을 못 써요. 왜? 다 녹이는 기술이니까. 우리 보리차도 이 커피도요. 이게 한 100나노 안 되거든요. 커피도 이게 하고 우리 아침에 따뜻한 차 마셨잖아요. 그것도 다 나노거든요. 나노는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잠깐 여기서 한마디만 나노가 칠판이 있으면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개념 확실히 이해하고 어떤 나노공학과 교수들도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자연자재로 다룬해서 보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킬로그램하고 그래 제가 요것만 한 5분간 설명하고 같이 질문을 해서 킬로그램 그럼 이거는 뭡니까?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죠? 네. 쉽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터나 그 다음에 밀리리터 이런 것들은 부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메타나 센티메타나 밀리메타나 그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메타 그 다음에가 나노메타예요. 이렇게 나. 이거는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길이 단위. 그러면 요게 몇 센치냐 몇 밀리냐 그죠? 또 요 홀이 요 구멍이 요 몇 밀리냐 이렇듯이 나눗자 색에서도 이 나눗자가 이제 나눗자가 이제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 직경이 여기에 길이가 몇 마이크로나 몇 나노메타나 이렇게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노 하는 건 사실 뒤에 메타 붙어 있습니다. 나노미터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나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길이다. 이 나노의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기술을 다루는 걸 나노 기술이라는데 그 길이니까 제가 길이를 가르쳐 드릴게요. 길이. 이게 나노가 어느 정도 범위가 되는지 1m 그죠? 1m는 한 이 정도 됩니다. 길이가. 1m를 1000분의 1로 쪼개는 거예요. 1000분의 1로. 1000분의 1로. 1m를 1000분의 1로 쪼개면 이걸 1mm. 1mm가 됩니다. 1mm. 1000분의 1이니까. 근데 1000분의 1mm를 다시 또 1000분의 1을 또 쪼개요. 자, 1mm를 1000분의 1로 또 쪼개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1 마이크로메타예요. 근데 1 마이크로를 또 1000분의 1을 또 쪼갭니다. 또 1000분의 1로. 그러면 이게 1 나노메타예요. 그럼 1메타를 1000분의 1로 쪼갰으니까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3성 메탄이에요. 메탄. 미터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1000분의 1을 또 쪼갰으니까 10의 마이너스 6성 메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마이크로메타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럼 여기는 또 이걸 다시 또 1000분의 1을 쪼갰으니까 10의 마이너스 9성 메타네. 잘하시네요. 이제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성 메타는 1 나노메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개념상을 봐서는 잘 몰라요.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단변기 한계 있잖아요. 단변기. 이게 기체가 아니고 고체가 탄소 알갱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많이 배우시는 분들 조심하시라고요.
담배가 기체가 아니고 고체는 탄소 알갱이에요. 탄소하고 담배연기는 얼마 정도나 1마이크론인데 여기 10마이크론메타 한 10배 정도 직경이 더 큰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입자가 큰 거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입자가 작고 그러면 10마이크로메타에서 1마이크로메타 이 사이가 담배연기. 그럼 담배연기도 나노의 세계에서 보면은 아니에요, 아직. 예. 나노는 1마이크로 여기에서 1나노메타까지 여기를 나노 구간입니다. 예. 그러면 1나노가 있으면 중간은 이게 500나노예요. 또 여기는 900나노고 여기는 1마이크로메타 1000나노메타거든요. 1000나노.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제가 안 지우고 깨끗하게 쓸 때는 철분집 마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다시. 예. 그럼 나노는 1나노에서 1000나노까지가 나노다. 예. 자, 그리고 1나노에서 마이너스 10분의 1로 쪼개봅니다. 그럼 여기 0.1나노메타가 되겠죠. 0.1나노하고 1나노 사이, 여기는 원자들의 크기예요. 예, 원자의 세계. 0.1나노에서 0.5나노, 0.9나노, 1나노메타, 여기는 원자들의 세계입니다. 자, 그리고 분자는 어떠냐? 1나노에서 10나노, 10나노메타, 여기는 분자들의 세계예요. 그럼 H2O라고 이렇게 물 분자들이죠. 요걸 쪼개가지고 수소하고 원자하고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하고 쪼개면은 그건 이 범위에 들어가는 사이예요. 네. 그 붙어버리면 1나노 조금 넘어요. 요 경계선상 이게 물 분자거든요. 그리고 분자들은 웬만한 분자들은 거의 1나노, 10나노 범위 안에서 입자들. 그럼 세균 있잖아. 감기, 세균 말고 바이러스. 바이러스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느냐? 바이러스는 한 3에서 5 마이크로메타. 예. 여기가 이건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인데 그리고 세균도 나노의 세계를 볼 때는 큰 거예요. 그 우리 소장 구조 있잖아. 소장에 왜 흡수가 안 될까? 왜 흡수가 우리가 먹는데 왜 흡수가 안 되지? 흡수가 안 되지? 그게 소장의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장의 육모간이 1 마이크로메타 직경이. 예. 이 단면기 입자도 들어갈 때 걸릴 정도의 소장의 흡수관이 그렇게 좁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꼭꼭 씹어 먹은 영양소가 그 흡수관을 육모관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영양이 공급되거든요. 자, 그런데 육모관의 직경이 1 마이크로메타인데 그다음 세포와 세포 사이에 미세혈관 있잖아요. 미세혈관. 이 미세혈관 직경이 얼마냐면은 요거는 200에서 600 나노메타. 그럼 다시 말하면 0.2에서 0.6 마이크로메타. 혈관, 미세혈관, 세포 속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멸치 100마리 먹어도 한 마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꼭꼭 씹어 먹어라. 우리 현미 당뇨에 좋은 거 진짜 좋거든요. 현미 씨눈하고 껍질 당뇨에 진짜 좋은데 앞으로 우리가 칼슘도 거기 섞어서 우리가 낼 거예요. 서산에 10만 평 지금 우리가 매입 하려고 지금 지원해가지고 있고, 김해 동아마을 3만 평, 다 닦여 있어요. 그거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나노 현미 공장 만들어가 우리 칼슘하고 결합해가지고 비스켓처럼 만들어가 칼슘 이제 캡슐 이렇게 안 하고 과자 하나 먹으면 우리 캡슐 하나 칼슘. 근데 그 과자 스톤에 밀가루로 만든 게 아니라 나노 현미 신원하고 껍질을 나눠해가지고 그 당뇨도 지구상에 다 새겨서 하거든요. 그 당뇨 환자들 그걸 가지고 음료수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그래서 당뇨 환자들 지금 먹거리가 제대로 없어요. 그럼 그거 먹고 탁 배불리고 내 당뇨 예방하고 당뇨 치료되고 그다음 칼슘도 같이 또 복용되고 이렇게 하려고 그 정부에 저희가 5천억 지금 자금을 지금 재정부 자금을 지금 저희들 신청하고 있어요. 제가 그 자금을 계속 빨리 올려야 내년 2월달에 돈을 5천억을 받는데 계속 이제 또 안 하면 안 되는 제 스케줄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걸 못하고 계속 전화 오는데 기재부 쪽에 빨리 올려야 되는데 그건 일자리 창출 때문에 올리는 건데 우리는 무조건 일자리 창출에 무조건 할게요. 우리 아이템은. 그래서 서산하고 거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내년 7월달쯤 되면 그 자금을 기재부를 받으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을 하는데 이제 현미의 그 신호나 껍질채로 나누어 해가지고 이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칼슘 제품 가격이 비싼 게 또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도미니카에서 지구상 제일 좋은 칼슘은 그것도 밀가루보다 더 고와.
그 굴껍질이. 그걸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또 우리가 나눠먹으면 또 거치잖아요. 거치면서 어떻게 하냐? 아연하고 반응을 또 시게 돼요. 아연하고 또 반응을 시켜가지고 흡수를 최대 극대화로 뼈를 잘 가도록 이렇게 반응 시켜가지고 제품을 만드니까 양이 얼마 나오지 못해. 한 달에 5만 박스 우리 생산하는 게 그것도 50억에서 70억 하는 장비 한 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장비를 많이 만들면 가격이 내려가고 그리고 전 직원들이 다 먹을 수, 우리 75개 발행한다 그랬죠. 우리 직원들이 다 먹어야 되거든.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 먹어야 되는 거고. 우리 그 미국 FDA 의약품에 나와 있는 우리 칼슘 의약품 등록이 돼 있잖아요. FDA에. 그 등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임산부들하고 다 아주 좋은 제품이다. 제품. 예. 질문? 예. 아, 예. 그러니까 결혼적으로 나가겠는데요. 예? 결혼적으로 나가겠는데 그렇게 나노 입자로 그렇게 만든 상태가 덜 된다 하는 거는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럼 어떻게 그 나노 입자를 그렇게 만듭니까? 아, 그거 설명하려면 제가 한 5분은 필요해요. 예, 5분만 야, 듣겠습니다. 예. 나노가 나노 입자만큼 요거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 요거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 질문 받은 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만드는데 미국은 여기다 녹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우리는 쪼개가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죠? 예, 그게 차이가 엄청난 거죠. 또 미국은 구간별로 이렇게 못 만듭니다. 맨날 필요한 데 사이즈를 못 따는데 우리 사이즈 조절하면서 성분 파악을 시키지 않으면서 지구상의 대부분 물질을 이 나노 구간에서 다 만들어낸다는 거. 그래서 나노는 작게 만드는 것보다 큰 입자로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나노 세계에서는. 근데 우리는 다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 녹이면 무조건 요 사이입니다. 녹이면은. 그래서 삼성 LG가 여기서만 노는 거예요. 미국도. 요 범위에서 노는데 우리는 이 구간을 다 노는 거예요. 우리 백세가. 이쪽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술이고. 자, 그러면 이제 기술은 묵직하네 이게. 잘 지어지니까 이제 보는데. 자, 기술은 저희도 입자를 어떻게 이제 이렇게 큰 입자가 있습니다. 콩이든 뭐 돌멩이든 금이든 금덩어리든 이런 큰 입자가 있는데 작게 쪼개는 것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탑다운 방식이라는데 작게 쪼개서 이제 1나노메타까지 쪼개는데 우리는 0.8나노까지 쪼개버려요. 예, 엄청나게 이제 원자까지 이렇게 쪼개는데 이 기술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충격, 마찰, 압력, 그 다음에 절단, 요 네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모든 입자가 쪼개집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맷돌 한번 볼게요, 맷돌. 저 그림은 제가 잘 못 그리는데, 자, 맷돌을 여기다 이제 그 콩을 딱 집어넣고 이걸 돌립니다. 그죠? 물하고 넣어가. 이 맷돌 하잖아요. 이 맷돌은 이 네 가지 메커니즘에 어떤 논리를 적용했냐면은, 누질이잖아요. 그죠? 누질하잖아요. 요거는 마찰입니다, 마찰. 그 다음에 압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원리예요. 그 다음에 망치 한번 볼게요, 망치. 이 콩을 얹어놓고 망치로 가지고 이렇게 이제 때립니다. 이거는 충격입니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가정에서는 녹즙기 말고 도마도 오일 이어가지고 웬 갈잖아요. 믹스기. 그거는 뭐냐? 절단입니다, 절단. 그래, 다 이렇게 응용하든 이렇게 응용하든 한두 가지 응용해서 기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자, 근데 우리 에이펙셀의 나노 기계는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기계에. 그래서 시스템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종이도 그죠? 같은 종이도 그냥 마른 상태에서 입자를 쪼개는 메커니즘하고 잠깐 물에 딱 건져냈을 때하고 이걸 한 달 동안 물에 있는 종이를 쪼개는 기술하고는 틀려야 됩니다. 메커니즘이. 그런데 기존 기술들은 그 기계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인삼도 밭에서 금방 뽑아내가 말리지 않은 거였을 때 그 원리가 적용이 안 되고 말려가지고 근삼이 있다고 하면 메커니즘이 틀려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 기계들은 그렇게 만드는 기계가 없어요. 전 세계에. 저희들은 네 가지가 다 시스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눠 해달라고 하면 재료가 처음에 오잖아요. 한 1kg도 5kg 샘플 보내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어떻게 적용해서 컴퓨터 인정시켜야 될지. 그 인정시켜놓고 그 메커니즘에 따라가지고 압력이 들어갔다 빠지고 충격이 들어갔다 빠지고 또 절단이 빠지고 그 다음에 절단력이 들어갔다 빠지고 이렇게 치고 하면서 입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는 장비가
불순물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누에면 누에 그대로, 이상이면 이상 그대로거든. 근데 망치가 때리면은 이 망치 새 성분 들어가요. 맷돌도 계속 갈면요, 맷돌이 이 돌이 갈려 들어가거든요. 어떤 기계도 카터도 그렇고 가정의 믹서기 있잖아요. 접자는 거. 이것도 서텐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쓰다 보면 이것도 얇아져요. 서텐도 얇아지거든.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불순물이 안 들어가. 그게 어떤 원리냐면은 여기에 콩을 이렇게 비율할게요. 그럼 보통 보면은 맷돌도 보면 이쪽에서 들어가잖아. 그죠?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콩을 위에서도 넣고 밑에서도 쏟아 밀어 올립니다. 콩을. 우리 기계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불순물이 안 되냐면 이런 것들은 직접 메디아가 직접 가해버립니다. 메디아가 직접 콩 때려버리기 때문에 따라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데 저희들 콩이 이제 호흡에 따라서 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 밑에서도 콩이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여기 먼저 뒤에 나오는 게 있고 여기 콩이 있고 먼저 또 내려온 거하고 또 중간에 먼저 앞에 내려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찰이나 충격이나 압력이 가해지는 거는 요 밑에서 올라온 거하고 먼저 또 위에서 내려온 거하고 자기들끼리 제로 멸치면 멸치, 누에면 누에, 인사면 인사 자기들끼리 이게 비비거나 충격을 가거나 압력을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요놈이 이제 빠져나가면 또 밑에서 또 올라오고 또 위에서 또 내려가고 이래서 제로와 제로끼리 마찰이나 충격이나 압력을 네 가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위에서 만들어지니까 다른 성분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풋하고 아웃풋의 성분 분석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가 카피를 못합니다. 우리 터크가 물론 나와 있지만 터크에는 하드웨어만 나와 있고 소프트웨어는 전혀 메커니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년 이상 계속 터크가 보존되는 거거든요. 핵심 기술은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나노 입자는 이렇게 큰 입자, 작은 입자, 예를 들어 1나노, 5나노, 30나노, 900나노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제로 전자 반도체에서는 30나노든 20나노든 5나노든 이렇게 아주 퍼펙트하게 입자를 선별해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엄청 난해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에고나이트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 이게 다 나노 입자예요. 한 5만, 20만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노 입자도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또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전화를 여기다 겁니다. 에고나이트로 가지고 전화를 겁니다. 우리 빗질하면은 머리카락 착착 붙이죠. 종이 찢어가지고 이거 철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종이를 찢어가지고 색받침 맨날 쫙 이렇게 해서 딱 빗가져 놓으면 종이가 올라붙습니다. 그러다 조금 있으면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난해하냐면은 여기에 전화를 보내는 전화값하고 여기 전화값하고 틀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내는 전화값이 이렇게 있는데 안에 텅텅 비어 있어. 이렇게 하고 꽉 채워야 되는 거하고 또 전화값이 틀려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거 흉내를 못 내는 겁니다. 이 전화 편차해가지고 입자를 우리가 분별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또 난해하냐면 이 전화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1초만 이게 시간을 놓쳐도 전화값이 뚝 떨어집니다. 우리 책받침에 종이 딱 붙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툭 떨어집니다. 그죠? 처음에는 쫙 이렇게 막 해가지고 딱 하면 촥 붙어버리고 그래 그 차이에 의해서 이게 순간적으로 이거 다 입자를 선별해내기 때문에 이 기술이 그래서 모방 불가능 받은 이유가 이런 메커니즘 몇 가지 또 있었죠. 이제 시간 관계에서 이제 요거까지만 해드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설명 기술 표준에서 기술 표준 원장 앞에 계시고 이쪽에 나노공학과 전문가들 이쪽에는 기억력사도 세계적인 뭐 IHI사라든지 그다음에 세신이라든지 포스과 이쪽에 기술서라든지 찢어가지고 그렇게 기술 표준의 원장이 다 초청해가지고 우리 기술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하니까 기술 원장이 나노 교수들한테 야 이런 메커니즘 이런 기계가 당신들 메커니즘에 대학교에서 알고 있느냐? 처음 듣는다 모른다. 그럼 기억력사들한테 또 기술 표준을 물어요. 당신들이 세계 최고의 분체 장비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또 분석 장비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메커니즘 저 강대일 씨가 설명하는 저 메커니즘 당신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느냐? 기계도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처음 듣는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황가루를 가져옵니다. 이 교수들이. 유황가루는 40도 없는 거 다 물이 되거든요. 그 광물성 유황가루를 밀가루 정도 되어 있는 입자를 그렇게 밀가루는 여기 한 10에서 한 20 마이크론 정도 돼요. 예. 밀가루는 이 정도 범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를 유황가루를 가져와서 300나노로 만들어냅니다. 300나노. 여기 500나노가 여기니까 300나노. 평균 300나노 만들어.
왜 원하는 일란을 만드는 거는 삼성이 어든지 자기들도 영상이라도 녹음 다 여기니까. 근데 이걸 딱 했더니 300나노 입자를 만들어라는 걸 딴 데서 못하는 기술이니까. 그래서 300나노 딱 만들어 자기들 보내줬더니 그 사이즈 딱 나오니까 그래서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이렇게 평가서를 만들어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직 말씀 안 드린 것도 많은데 또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있을